얘는 조금만 더 작으면 될 것 같고, 얘는 풀프레임이면 딱인데. 에이, 모르겠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아니, 소니 왜 이래요? 어디 아픈 거 아니죠? 사람은 막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그러는데 회사는 그런 거 아니겠죠? 제가 직접 아는 감독님들 대부분이 이제 곧 출시되는 알파7 S3 하나 사겠다고 지갑 열 준비를 다들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영상 입문자분들 혹은 서브 카메라가 필요하신 분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알파7C가 소개가 됐습니다. 기왕 꺼낸 김에 일단 크기만 좀 보면 크롭 센서인 알파 6600과 유사한 폼팩터에 크기가 살짝 더 큰 것을 빼고는 거의 동일합니다. 무게도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스위블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걸 생각하면 이 정도 차이만 나는 게 좀 신기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함께 출시한 팬케이크 렌즈까지 더하면 카메라 가방 이런 데 말고요, 그냥 평소에 갖고 다니는 작은 숄더백에도 얼마든지 휴대해서 다닐 만큼 작아요. 집에 무겁고 큰 카메라들 정말 많은데 솔직히 일상 촬영용은 이런 게 짱이에요. 스마트폰으로 남겨두기는 조금 아쉽고, 그렇다고 막 엄청 큰 거 가지고 다니기는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무려 이 사이즈에 풀프레임을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 엄청 좋았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제품을 자세히 보기 전에 알파7C가 소니 라인업상 어디에 위치하는지 제가 그려본 소니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볼게요. 올해 소니 행보를 봤을 때 확실한 건 이제 미러리스 시장을 사진과 영상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1인치 똑딱이를 보면 기존 RX100 마크7이 사진에 있었고, 올해 출시된 ZV-1이 영상 특화 1인치 바디가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알파 6600, 또 알파7 마크3는 특화 바디라기보다는 각각 크롭 센서와 풀프레임을 대표하는 바디로서 사진과 영상 기능을 밸런스 있게 지원하는 바디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사진은 알파7 R4, 알파9 마크2까지 있고, 영상은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알파7 S3가 자리 잡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알파7C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제가 제목을 팀킬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파7 마크3가 하던 풀프레임 입문가로서의 역할을 더 소형화되고 편의성이 증가된 이 알파7C에게 물려주게 됐어요. 그리고 후속작인 알파7 마크4는 풀프레임 입문보다는 좀 더 상위 포지셔닝 되면서 하이 아마추어의 사진 영상 모두 밸런스 있게 지원되는 바디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으로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소니가 영상 미러리스 시장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파7C는 더 작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뷰파인더를 남겨놓은 걸 보면 완전히 영상 특화 바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뒤에 소개할 녹화 버튼과 스위블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을 보면 영상 촬영의 편의성을 더해주는 요소들이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올해 출시되거나 리뉴얼되는 모델들이 전부 영상 촬영에 특화되어 있거나 영상 촬영 편의성의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건 제 예상을 좀 빗나갔는데요. 저는 알파7, 알파9 같이 한 자리 숫자가 붙는 경우, 그리고 알파 6000 시리즈 같이 세 자리가 붙는 네이밍 체계가 폼팩터의 유사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를테면 뷰파인더가 돌출되어 있는 디자인인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알파 6000 시리즈와 바디 디자인을 공유하고 있는 알파7C가 세 자리가 아니라 한 자리로 출시가 되면서 네이밍 체계의 우선순위는 폼팩터가 아니라 센서 규격이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알파 6000 시리즈는 사라져 버리게 되고, 반대로 알파7 시리즈의 네이밍은 좀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마지막으로 소니가 알파7C를 통해서 공략하고자 하는 시장의 기회를 어디로 보고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파7C는 기존 풀프레임 카메라에서는 정말 기대도 하기 힘들 정도로 작은 알파 6600의 폼팩터를 적용을 했죠.
이를 통해서 기존 라이트 유저들에게 친숙한 크기, 휴대성을 강조하고 가격은 알파 6600과 근접하게 출시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크롭 센서 유저들을 풀프레임으로 전환시키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알파 7C는 알파 7 마크 3나 알파 9 같이 풀프레임을 쓰는 유저들의 교체 수요를 노린 제품이 아닙니다. 휴대성에 대한 배리어를 최대한 낮추면서 기존 크롭 센서 사용자들을 풀프레임으로 바꾸게 하는 전환 수요를 노린 제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배경 속에서 출시된 제품이라는 것만 염두에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알파 7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바디로 어디든 들고 다니면서 풀프레임의 얇은 심도를 활용한 사진을 찍는 것도 굉장히 짜릿한 일이지만 일단 저는 짧은 시간 동안 유튜브 영상 촬영용 카메라로 활용해본 후기 위주로 소개하도록 할게요. 예쁘기도 하지만 사실 예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일단 풀프레임 센서를 이 작은 사이즈에 넣어줬다는 것 자체가 디자인으로서 아주 훌륭합니다. 소형 풀프레임 카메라에 대한 요구는 항상 존재했었고 초창기 소니 알파 7 시리즈의 성공도 이런 니즈를 충족시켰기 때문인데요. 이것조차 부족했는지 더 작아졌습니다. 전체적인 폼팩터는 알파 6600과 아주 흡사해요. 센서 사이즈 때문에 크기는 살짝 더 큰데요. 무게는 몇 그램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비슷합니다. 가벼워지면 당연히 휴대하기 편하니까 무조건 좋은데 제가 사용하면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부감 세팅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현재 알파 7 마크 3로 정면 메인캠을 촬영하고 있고 여기 선장에는 알파 6600이 달려 있는데요. 애초에 스탠드에 아주 묘기하듯이 달려 있어서 작은 무게 증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감 카메라는 풀프레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알파 7C로 바꾸면서 한정된 높이 안에서 심도 표현도 자유로워지고 안정적인 세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 두 번째로 짐벌 사용이 아주 쉬워졌어요. 알파 6000 시리즈가 겨우 올라가는 크레인 M2에 무려 풀프레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야외 촬영에서 짐벌과 함께 풀프레임 운영이 가능해지니까 광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고 동일한 환산 화각을 기준으로 피사체와의 거리는 짧아지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면서 촬영하기에도 확실히 수월했어요. 알파 7C까지 스위블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면서 앞서 포트폴리오에서 본 올해 영상 특화 바디에 모두 스위블 디스플레이가 장착됐습니다. 그동안 ZV-1에서 셀피 영상 촬영용으로 잘 쓰고 있었던 무선 슈팅 그립을 알파 7C에도 한번 물려봤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짝이었나 싶을 정도로 무게나 크기가 위화감 없이 잘 붙습니다. 확실히 이게 풀프레임에서 나오는 그 심도와 공간감은 차이가 나요. 셀피 잘 안 찍는 편이라서 그냥 ZV-1 감지작지 잘 썼는데 이게 또 결과물을 보면 눈이 높아지니까 포기가 안 되고 자꾸 알파 7C를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아이오 포트는 시원시원합니다. 일단 덜렁거리는 문짝이 아니라 딱 구분감 있게 열리게 바뀌었고요. 위에 마이크, 그리고 아래쪽에 모니터링 이어폰 포트, 그리고 충전 단자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에 SD카드 슬롯이 색다르게 아이오 포트 쪽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안에 백팩이 차 있어서 공간이 없었으면 이걸 옮길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SD카드 슬롯이 여기로 옮겨오면서 좋은 점은 발열 3대장이죠. 센서, 배터리, 저장 매체 이 세 개를 가급적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지 알파 6600을 사용할 때는 그립 부분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을 종종 받았었는데 지금은 1시간 넘게 연속 촬영을 해도 발열감이 훨씬 덜합니다. 우려도 하나 있어요. 사이즈 때문에 풀사이즈 HDMI를 못 넣었거든요. 그럼 마이크로 HDMI 클램프가 정말 필수예요. 그런데 세로도 아니고 가로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HDMI 케이블을 고정할지 좀 그래도 이건 뭐 스몰리그가 알아서 잘 해주겠죠? 화이팅!
외관의 마지막으로 버튼 구성을 볼게요. 풀프레임을 유지하면서 바디 사이즈를 비약적으로 줄이고 거기에다가 구조적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스위블 액정까지 넣는 바람에 소니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인 커스텀 버튼은 개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상단 녹화 버튼 옆에 커스텀 키와 후면의 메뉴 버튼 옆에 커스텀 키, 이렇게 두 개의 버튼이 없어졌어요. 저는 원래 각각 초점 영역 설정과 화이트 밸런스를 두고 사용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사용하면서 펑션 버튼으로 메뉴에 넣어두고 썼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 아이디어로 제안을 하고 싶은 건데요. 상단에 노출 보정 다이얼이 있어요. 아무래도 알파7C가 영상에 관심이 많은 입문자들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 모드를 사용할 때는 잘 쓸 거고, 실제 저도 야외 짐벌 촬영을 하면서 셔터 우선 모드로 촬영할 때 이 보정 다이얼로 편하게 노출 설정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거 영상 카메라를 익숙하게 써오던 분들은 노출 보정 다이얼 잘 안 쓰거든요. 이 다이얼을 커스텀으로 설정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주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 찍을 때 다이얼 조작이 3개 정도가 되면 노출에 대한 컨트롤은 버튼 누를 필요 없이 바로 할 수가 있어서 이게 3번째 다이얼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7C의 컴팩트한 크기가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결국 이 작은 사이즈에 풀프레임 센서가 탑재되었기 때문이죠. 앞에서 버튼이 없어져서 아쉽다고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렌즈 열고 정면을 보고 있으면 와, 여기에 어떻게 옹기종기 다 넣은 거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센서 스펙은 알파7 마크3와 동일하게 2410만 화소의 엑스모 R 센서가 탑재가 됐는데요. 노이즈 성능, 다이나믹 레인지, 해상력 전부 알파7 마크3와 동일한 성능을 보여줘요. 영상 촬영 스펙도 4K 30프레임, FHD 120프레임까지 가능하고 4K 촬영 시에 24프레임에서는 노크랍, 30프레임에서는 1.2배 화각이 줄어드는 것도 동일합니다. 바디 사이즈가 작아졌으니까 알파7 마크3와 성급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픽처 프로파일도 동일하게 전부 탑재가 됐고 우측 손떨림 방지 유닛이 탑재가 돼서 이 작은 바디에서 또 센서가 움직일 공간까지도 함께 설계가 됐습니다. 이미 알파7 마크3를 오랜 시간 써온 입장에서 자, 이제 폴트2 10비트 4K가 탑재가 됐습니다 하면서 놀라고 싶기는 한데, 사실 이 작은 사이즈에 그걸 바라는 건 조금 너무한 것 같고요. DxO 마크 테스트에서 노이즈와 다이나믹 레인지 쪽에 큰 점수를 받아서 여전히 풀프레임 카메라 전체 중에 오버롤 스코어 9위를 지키고 있을 만큼 안정적인 센서 성능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소형화된 사이즈의 이점을 누리기에 충분합니다. 이거 알파7 마크3 쓰다가 세컨캠 필요하신 분들이 기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알파7C의 하이라이트는 AF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알파7 마크3와 비교해서 비약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알파7 마크3의 경우는 리얼타임 IAF만, 그것도 사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파7C는 사진과 영상 모두 알파7 S3와 동일한 리얼타임 트래킹이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리얼타임 IAF는 이제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작동하게 됐습니다. 팔로우 포커스를 따로 둘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대다수 소규모 촬영에서는 가장 큰 허들이 AF거든요. 기획한 대로 연출하는 것도 힘든데 기술적인 AF까지 말썽을 부리면 진짜 골치가 아파요. 제가 알파7 S3에서 극찬했던 대로 이제 인물 피사체 촬영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짐벌 촬영할 때가 더 강력한데요. 인물과 함께 걷고 뒤돌고 어떤 방향에서 트래킹을 하더라도 정면, 옆모습, 뒷모습까지도 놓치지 않고 피사체를 계속 잡고 있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제품 촬영도 특히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아주 간단하죠. 리얼타임 트래킹이 탑재가 돼서 그냥 스크린에서 원하는 피사체를 한번 터치만 해주면 집요하게 잘 따줍니다. AF 이미 감동인데 제가 FX9이랑 알파7 S3에서 이미 써본 AF 전환 속도와 AF 피사체 전환 감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품 촬영이 많다 보니까 전환 속도는 좀 빠르게 해뒀고 오히려 피사체 전환 감도는 낮추는 편이 좋았어요. 아니, 영상 퀄리티 똑같은데 AF가 이렇게 좋으면 솔직히 서브캠을 알파7 마크3로 써야 될까 봐요.
그 외에도 영상 촬영하면서 좀 불편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일단 촬영 제한 시간이 알파7 마크3는 29분 59초까지였어요. 그런데 알파7C는 그냥 무한정입니다. 제가 테스트 삼아서 4K 30프레임으로 놓고 켜뒀는데 2시간 넘게 촬영이 되다가 메모리 카드가 꽉 차서 멈췄어요. 이번에 저장 매체 위치를 바꾸면서 열 분산 효과도 있었고 특히 전체 바디를 마그네슘 합금 소재를 사용을 했어요. 게다가 스위블 디스플레이도 열어두면 확실히 발열 제어에 유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외부 전원까지 연결하면 뭐 거의 거치캠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오디오 신호 지원! 예! 제가 써본 샷건 마이크 중에서 ECM B1M이 진짜 압도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알파7S3에 이어서 알파7C에서도 디지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니가 프로페셔널 오디오 시장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생각하면 이렇게 오디오 관련 스펙들에 신경을 쓰는 게 이상하진 않은데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제품 스펙 중에서 이런 부분은 다소 하이라이트 되지 못하는 부분인데 알파7C까지도 넣어준 걸 보면 확실히 고집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디지털 오디오 인풋을 지원하는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써봤으면 좋겠어요. 기존에는 마이크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컨버트하고 다시 이걸 이 3.5파이 선으로 보내야 되니까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을 하고 이걸 또 카메라가 디지털로 바꿔서 기록을 하면서 아무리 레벨을 잘 맞춰도 마이크 성능과 상관없이 노이즈가 생깁니다. 그런데 디지털 인풋이 가능해지면 수음 단계에서만 컨버팅이 일어나서 마이크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그대로 오디오 퀄리티가 높아져요. 디지털 인풋 지원 규격 때문에 마이크의 호환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지원되는 카메라는 이거 한 번씩 꼭 써보시길 진심으로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외장 레코더나 모니터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은 완전 공감하실 텐데요. 알파7 마크3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외장 레코더로 녹화를 하면 자동으로 내장 디스플레이는 꺼져요. 그래서 촬영자와 피사체 둘 다 모니터링을 함께 하면서 촬영하기가 어려웠고 특히나 SD카드와 외장 레코더 동시 기록을 할 때는 얼굴 AF도 동작을 안 해서 인물 촬영할 때 어려움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경우의 수에도 상관없이 양쪽 디스플레이 전부 잘 들어오고요. AF도 얼굴은 물론 IAF까지 외장 레코더 연결 시에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아니 진짜 알파7 마크3 쓰시는 분들이 작은 풀프레임 서브캠 들여야지 하고 샀다면 무조건입니다. 이게 메인이 될 거예요. 진짜로. 2주 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첫인상은 알파7 마크3 쓰시는 분들이 서브캠 정도로 작은 사이즈 하나 들여서 부감이나 짐벌샷 같은 경우에 쓰면 좋겠다 싶었었는데 아니에요. 이거 완전 팀킬이에요. 솔직히 지금 알파7C에 포함된 이 새로운 기능들이 전부 알파7 마크3에 추가해서 알파7 마크4로 나왔어도 4K 60프레임 안 들어간 거 정도는 욕먹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한 번은 출시할 만 하거든요. 근데 이걸 새로운 C 라인업에 넣어준 게 우리는 팀킬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음에 나올 신제품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갖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알파7S3는 기존 풀프레임을 사용하던 유저들이 기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면 이번 알파7C는 소니의 알파 6000번대 시리즈의 폭넓은 유저들이 새롭게 풀프레임 규격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코멘트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끝! 와, 이제 풀프레임으로 브이로그 찍을 수 있겠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